네,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만에 다시 책을 나누기 위해서 한번 자료를 많이 정리하다가 이제서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삼위일체 장수법이라는 안현필 선생님의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자는 1913년 제주 출생이시고요. 일본 아오야마 학원 대학에서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또 일본 삿포로 상고와 경기고 서울고에서 교사를 하시고 한국 외국어대와 서울대 사대 강사를 역임하시고 EMI 학원의 원장으로 일하셨고요. 그 다음에 안현필 건강연구소를 설립하셔갖고 여러 책들을 또 저술하기도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영어 실력 기초, 또 삼위일체 이런 책이 있고요. 공예시대 건강법과 불멸의 건강진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1994년에 한국일보사에서 초판으로 발행된 삼위일체 장수법의 일부 식초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188페이지부터 있는데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의 효능, 자연 치유력 키우는 살균 방부제,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식초의 2대 기본 차관점. 첫째로, 예로부터 서커스의 고개사들은 식초를 먹기 때문에 뼈가 고무와 같이 유연해진다고 전해왔는데 과학적으로 확고한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공해식품을 먹기 때문에 칼슘이 크게 부족해서 뼛속이 때를 미는 속 돌과 같이 구멍투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져서 불구자로 되는 것입니다. 식초는 생선뼈 같은 칼슘을 부드럽게 해서 섭취가 잘 되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은 심지어 밥에까지 식초를 쳐서 초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반찬에도 식초를 꼭 쳐서 먹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장수 국민으로 된 것입니다. 자, 식초의 기본 작용과 효능. 첫 번째는요, 식초는 식욕과 맛, 소화, 신진대사, 성장의 촉진제이며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식초는 강력한 방부제임과 동시에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화학 성분의 방부제와 살균제는 우리 몸속에서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나 식초는 몸을 보호하면서 방부 살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식초를 먹으면 살과 피가 깨끗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식초는 흡수하기 쉬운 양질의 영양분을 공급하여 살을 탄탄하게 하고 뼈를 탄력 있게 합니다. 네 번째,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므로 공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구세주입니다. 다섯 번째, 식초는 어혈. 어혈이라는 것은 피가 탁해서 돌지 않고 한 곳에 뭉쳐있는 것을 어혈이라고 합니다. 이 식초는 어혈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만병을 고치는 데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식초의 효능을 보충 설명하게 되면 첫 번째, 침, 즉 타액을 왕성하게 분비시킵니다. 입안에서 분비되는 타액은 부작용이 없는 천하제일의 소화제입니다. 모든 음식물은 침에 의해서 50% 내지 70%가 소화됩니다. 우리는 식초의 냄새만 맡아도 침이 저절로 나오고 식초를 입안에 넣으면 침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식초는 유액을 보통 때보다도 2배 이상이나 더 많이 분비시킵니다. 식초를 먹으면은 유액을 보통 때보다 2배 이상 더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우리는 식초와 함께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이 잘 소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식초와 함께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저절로 나고 음식물 자체의 맛도 좋아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리할 때 식초를 첨가하게 되면 잔뼈가 먹기 좋도록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 비린 맛이 없어지고 짠맛도 덜하게 됩니다. 가령 짠 젓갈 같은 것에 식초를 칠 때와 안 칠 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금 소비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즉 식초를 쓰면 소금을 보통 때의 3분의 1만 써도 싱겁지가 않고 오히려 맛이 더 좋아집니다.
따라서 염분을 억제해야 될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식초는 음식물의 떫은 맛과 쓴맛 등을 없애줍니다. 8번째, 해삼이나 전복 등과 같이 미끈거리는 것을 없애줍니다. 9번째로 지방을 중화시킵니다. 기름기가 있는 음식물에 식초를 쳐보면 느끼한 맛이 싹 없어지고 맛이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식초의 기본 작용과 효능 중에서 10번째로는 식초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합니다. 식초는 콜레라균과 같은 무서운 균도 죽입니다. 또 소금보다도 더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합니다. 여름철에 도시락 또는 음식물에 식초를 쳐놓으면 며칠이 지나도 변질이 되지 않고 식초가 부패균을 죽여버리기 때문이죠. 식초는 우리의 육체를 정화시킵니다. 즉 피와 살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면 몸속에서 썩어서 독을 만들고 병을 유발시킵니다. 우리 몸속은 그 독이 만드는 나쁜 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문에 무슨 음식을 먹어도 그 나쁜 균들에 의해서 빨리 썩기 때문에 점점 몸이 병약하고 노쇠해 가기만 합니다. 사람이 늙는 최고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식초를 먹거나 음식물에 식초를 쳐서 먹으면 뱃속에 가득 차 있는 부패균까지 죽여버리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식초는 콜레라균과 같은 무서운 균까지도 죽여버리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식초를 일주일가량 먹고 난 다음에 휴지에 묻은 대변의 냄새를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썩은 냄새가 안 날 것입니다. 병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몸속에서 썩어서 생긴 독으로 일어나는데 몸속에서 음식물이 썩지 않으니 병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일주를 시도한 옛날의 탐험가들은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 항해 중에 비타민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생야채류를 식초에 절여서 갖고 다녔습니다. 소금으로는 비타민이 파괴되지만 식초는 방부작용을 하고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이 비타민을 파괴하는 나쁜 균들을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식초를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매일 몇 끼니의 식초를 즐겨 먹고 세계 최장수 국민이 된 엄연한 사실. 나 자신의 60여 년간의 연구와 체험으로 나는 식초의 위대한 효능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글을 썼습니다. 된장, 간장, 시금치, 당근, 마늘, 멸치가 무엇 때문에 나쁘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서방의 60여 년간의 연구와 체험으로는 이것들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식품에는 독이 있는 반면에 그 독을 해소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만일 어느 바보 멍청이가 그 독만 뽑아서 실컷 먹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식품들은 과거 수천 년간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최우수 식품들이니 걱정 말고 즐겨 먹기를 바랍니다. 단 방부제, 화학 조미료 등을 친 것들은 아주 나쁘니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것을 먹으십시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 최장수 국민인 일본인들은 식초, 된장, 간장, 멸치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누가 이 안서방에게 안 선생님을 82세까지 장수시킨 식품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딱 3가지만 말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첫째는 현미고 둘째는 콩이고 셋째는 식초라고 답할 것입니다. 나 자신은 인생 8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몸속에 누적된 독을 없애버리고 몸을 보호하는 무슨 좋은 약이 없나 하고 찾아 헤매면서 무수한 약을 돈을 아끼지 않고 구해 먹었습니다. 아마 지금 돈으로 몇 억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헛되고 헛된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억수같이 돈만 낭비하고 그 약의 부작용으로 생긴 병 때문에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이왕이면 5번째까지 말해 버린다면 4번째는 생야채고 5번째는 생된장입니다. 중요한 부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은 자연 생수가 6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식초에 큰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식초의 효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초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말했는데 지나간 것을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안 듣고 공연히 비싼 것만 구해 먹다가 돈 망하고 사람 망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학설. 1936년에 캐나다의 세리에 박사는 스트레스 학설을 발표해서 의학계에 일대 선풍을 일으켰는데, 이 학설에 의하면 현대인의 각종 문명병은 주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며 부신에서 분비되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신은 신장 위에 위치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여기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는 옛날과는 달리 복잡다단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신이 지쳐서 부신 피질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의 문명병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특히 위산과다,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당뇨병, 정신병, 심지어 암까지도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산소는 왜 우리 몸에 필요한가? 이때까지 인류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로 된 영양분이 체내의 어느 곳에서 연소하여 에너지를 발생하고 체온을 조절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포에서의 물질대사 연구로 195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크랩스 박사가 인류 사상 처음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크랩스 박사가 해명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로 된 포도당은 우리의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합작, 연소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연소하다 남은 찌꺼기인 이산화탄소와 물을 몸 밖으로 몰아내 버리지 않고 축적하면 온갖 병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암을 위시한 각종 문명병, 성인병은 모두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즉 산소가 부족해서 영양분이 연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찌꺼기인 이산화탄소와 물이 배출되지 않고 병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덕이 식초가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증대시켜주니, 만약 식초가 산삼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이 산삼 10,000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60여 년간 연구한 결과로는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저 깊은 산속에 묻혀있는 산삼같이 희귀하고 값비싼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있고 가장 값이 싸거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나 오나시스 카네기도 불로장수약을 못 구해서 죽고 만 것입니다. 불로장수약이 그들이 찾아 헤매던 곳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왜 산소가 부족한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우리 인체에 어디에서 들어오고 나가는가? 우리들은 그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일만 합니다. 무슨 일들을? 생각하다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1번, 그들이 우리 몸에 어디에서 출입을 하는가요? 입과 코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있는 땀구멍과 털구멍에서도 숨을 쉽니다. 만일 우리 몸 전체에 페인트를 더덕더덕 칠해서 그 모든 구멍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자유 출입을 막는 일들은 1번, 차만 타고 돌아다니고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즉 문명의 이기, 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등에 도취돼서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약하게 호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산소 흡입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극소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기가 통하지 않는 화학 섬유의 옷만 입고 있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산소를 흡입할 수 없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춥다고 창문을 꽉 닫고 편히 앉거나 누워서 운동을 안 하니 만일 병에 안 걸린다 해도 이는 그야말로 문명병의 초기적 증상이 됩니다. 암이나 기타의 문명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옷을 홀랑 벗겨놓고 이불을 덮었다 걷었다 하면서 산소 공급을 하면 눈부신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현대인의 문명병의 원인이 산소 부족임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요거는 식초를 직접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볶아서 어떻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요건 넘어가고요. 변비 근절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이 나가지 않고 쌓여서 썩으면 독이 발생해 온갖 병을 유발합니다. 현대인의 얼굴은 거의 다 누르거무스름해요. 이것은 변독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그 거무스름한 얼굴색을 속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지만 화장을 지으면 상도깨비 귀신으로 변모합니다. 변비의 원인은 씹을 필요가 없는 말랑말랑한 것만을 먹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식인 백미가 최고의 원흉이죠. 변비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 섬유식을 하는 것인데 우선 주식으로 백미 대신에 현미 또는 통보리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현미 또는 통보리에는 변비를 막는 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콩과 플러스 식초 절임을 먹는 것입니다. 콩에는 껍질과 속 양쪽에 섬유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대장의 벽을 청소해서 자극을 줌으로써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변이 자연히 잘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병의 원인인 변비를 막아주는 현미, 통보리, 콩, 식초야말로 지상 최고의 변비약임과 동시에 불로장생약입니다. 세계에서 이것들을 가장 많이 먹어서 세계 최고로 장수하고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을 이룩한 일본인들이 이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안현필 님의 3일체 장수법 중에서 188페이지에 있는 식초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페이지가 있으면 또 찾아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